일화. 시어머니의 이상한 건망증. 수진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머님이 부엌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손에 든 냄비에서는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어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시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머님은 그렇게 서 계셨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장소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박수진, 올해 36살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째고 남편 준호와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오늘 힘든 일 없었어? 하고 물어봐주는 그런 남편이죠. 하지만 시어머니 이정희와의 관계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신 분이에요. 병원에서는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환자들도 어머님을 정말 신뢰하죠. 키도 크시고 자세도 바르셔서 어디를 가시든 눈에 띄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단정하게 빗어넘긴 쇼컷 머리에 실내에서도 등을 꼿꼿이 세우고 계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집에서의 어머님은 정말 까다로우셨어요. 수진 씨, 설거지할 때는 뜨거운 물로 2번 헹궈야 해요. 세균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 반찬은 소금 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준호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청소는 매일 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기준이 있으셨어요. 어머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곤 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제게 한 번도 잘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뭘 해도 부족한 며느리인가 보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네, 어머님,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을 모르고 자란 제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어머님이 저를 진짜 딸처럼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3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어머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물 넘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뭐 하시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제가 본 건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냄비와 그 앞에 멍하니 서 계신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가스불 꺼야 해요. 제가 급하게 가스불을 끄고 냄비를 치우는 동안 어머님은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고 당당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하게 들렸어요. 어머님은 잠시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더니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으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이상하신 거 아닐까? 그날 이후로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며칠 뒤 어머님이 집 열쇠를 현관문에 꽂아둔 채 외출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나가셨을 거예요. 어머님, 열쇠 가지고 가셔야죠. 아, 그래요? 내가 깜빡했네. 또 다른 날에는 아침에 드셨던 약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다시 드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침에 이미 드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그랬나? 라고 되물으셨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님이 시누이 민지 언니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거였습니다. 수진 씨, 우리 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은 평생 의사로 일하시면서 수천 명의 환자 이름을 외우셨던 분이에요. 그런 어머님이 자신의 딸 이름을 잊으신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일주일 후 어머님이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준호, 그리고 시누이 민지 언니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죠. 어머님은 소파에 앉으셔서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환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단을 내리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민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아마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 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히 알아요. 내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어머님의 눈물이었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단했지만 내가 치매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얘들아. 준호가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민지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치매라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호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왜 미안해요? 어머니 때문에 네가 고생할 것 같아서.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잖아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저는 준호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릴 차례야.
비록 어머님이 저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끝까지 돌봐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일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예고입니다. 어머님의 증세는 점점 심해지고 수지는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수지는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혹은 이 사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